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정말 어지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을 한 대로 외국인이 좀 매물을 크게 출회를 하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오늘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매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에 좀 조선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태광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공략을 해주신 이후에 2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중순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입니다. 유진로봇이 2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조선 관련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넘게 상승을 해준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또 다음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Y스틸텍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70%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4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최근 공략주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크게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촬영을 하듯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나는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개장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될 정도로 이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웠던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외인이 좀 매물을 크게 출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락폭이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예, 다들 좀 간밤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나를 새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을 네. 갖고 있다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야간 선물 시장을 확인을 하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느냐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간 선물 개장이 되자마자 사실 간밤에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환율도 한 1,445원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도 한번 봤었거든요. 이게 초반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 어쨌든 그게 해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폭을 만회를 했고요. 우리 시장이 비교적 걱정 대비는 조금 덜 빠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전거래일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했는데 하루 만에 그 기대치를 조금 꺾여버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장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서 절대 안 볼 수 없는 미국의 국채금리 이야기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플한 연은 총재죠. 요 분이 이제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확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고 여전히 제약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가 대체적으로 조금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반짝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나올 때마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와서 설명드리는 차트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조정이 나올 때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진짜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은 총재에 대한 그런 발언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은은 금리를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세로 가게 되죠. 미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처방을 이렇게 해놨긴 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까지 더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는 더 큰 약세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계속해서 꺾여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에 발표된 수치 대비해서 이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튼튼하다. 이 금리 인하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금리도 좋지 않고 그리고 환율도 조금 우리 시장의 리스크인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물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소집을 해가지고 표결을 해서 당연히 해제를 했습니다. 6시간 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종료가 된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재료가 남긴 리스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월가에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한국 노출 자산에 대한 숏을 권고했다. 조금 위험을 회피하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좀 매도를 하고 숏 포지션으로 좀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차손 때문에 안 그래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장에서 정치 불안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2시 40분부터 시장이 조금 반등이 시작했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에서 7일에 표결 수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기 좀 이야기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당연히 월등히 많은 것은 당연하고요. 상승 종목도 정치 테마주들 제외하고는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대체로 다 정치 테마주들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것을 좀 따라타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것도 변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고 어떤 변수랑 내용이 조금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저는 이제 크게 매수 관점에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굳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급이 어디로 몰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치 테마주들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에서 7일 표결 수순을 받는 이 단기 모멘텀 기간 동안에 정치 테마주 내에서 순환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테마주, 조국 대표 테마주, 한동훈 대표 테마주 이쪽 테마주들에서 계속 자금이 조금 골고루 순환되는 그런 그림들이 당분간 이번 주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 상승이 나오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들을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끌고 가는 전략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똑똑한 돈은 분명히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다른 업종, 다른 테마 내에서 분명하게 있고 계속해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두 종목 공략주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가 구사하는 이 기법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는 거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기법 강의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지표도 다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내용들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원화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엄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사실상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간단히 촬영하듯이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입장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AS 만나보시죠. 예, 좋아질 법하면 계속 좋지 않아지는 변수들이 등장하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낼 수만 있으면 저는 기회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은요, 특정 종목, 업종, 그리고 특정 이슈에 크게 수급이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옥석을 좀 잘만 가려낸다면 오히려 시장이 좋았을 때보다도 더 큰 초과 수익을 분명하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방법,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오늘도 기법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죠. 이 기법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공략주들의 AS 리뷰 시간을 갖고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저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좋은 기법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 자, 수익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승률이 좋은 게 아니고요. 손익비가 좋은 겁니다. 자, 승률을 예를 들어 승률이 좋으면 수익성이 좋은 기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종목 중에 우리가 7종목을 이겼어요. 근데 이겼을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종목이 졌는데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그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승률이 5대5,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의 수익폭이 더 크다면 즉 손익비가 좋다면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법이 복잡해버리면은 아무리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빈도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리뷰 시간 가지면서 얼마나 간단한지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수익률표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드렸었던 이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상당히 많이 목표가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종목만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더 크게 보면은 굉장히 많죠. 자,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9월, 10월, 11월 전부 다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된다라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너무 증명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배워가시는 것이 좋다. 배워가신다면 간단한 기법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옥석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 태광입니다. 사실 리뷰를 한 번 더 드렸었던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리뷰로 가지고 나왔어요. 1차 목표가는 기존에 달성을 했어요. 그죠? 15,800원을 한참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를 제가 17,500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이것마저도 잘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목표가까지 크게 높여서 제시를 드려놓은 종목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중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온 종목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뭐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설명 들어갑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 하늘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포착되게끔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에요. 자,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좋지 않다가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뒤집어져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환점을 정말 잘 잡아내준다. 그리고 거래량도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바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매집의 시작점을 잡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게는 3, 40%, 많게는 50%에서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더 간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3차 목표가 19,000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다시 리뷰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살짝 눌렸죠? 자, 지금도 매수 전이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를 지금 신규로 하실 분들이라면 1차 목표가를 19,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오리엔탈 전공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늘 제가 조금 대응에 대해서 수정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인 55,600원까지도 시원하게 좀 달성을 해줬어요. 오늘은 장중에 6,000원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꺾이고 거래량이 없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하얀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신호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흘러가는 아주 편리한
편리하면서 좋은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에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 이탈됐을 때는 다 전량 정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로 엮였거든요.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 깨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마무리 수익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6에서 7일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제가 제시드린 다음 목표가인 6,5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다만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궁금할 거예요. 왜냐? 이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나온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도대체 뭐냐? 당연히 번역을 하면 똑똑한 돈의 신호예요. 자, 똑똑한 돈을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합니다. 자, 이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 매집이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고요. 이 똑똑한 돈을 제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통계를 내서 표준 편차를 적게 통계를 내서요.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럼 뜨면은 전부 다 주포들의 매집 물량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통계를 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저 신호가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추세가 올라가게 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가 올라가다가 뉴스가 이후에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컨셉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미 기존에 있는 정보와 재료들을 분석을 해서 리서치를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에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모멘텀을 예측을 못했거나 혹은 정책 변수,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 아시죠? 간밤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소실이 되는 경우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시세의 초입 구간에서 나온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등장하더라도 빠르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해요. 왜? 제가 신호를 만들어 드렸고 이 신호를 다 무료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가 들어가면은요.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오리엔탈 종목도 신호가 들어오고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 궁금할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신청 주신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제가 다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보이는 것만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집의 시작점을 잡고 계시고요. 그렇게 시작점을 잡은 이후에 적게는 1에서 20%, 크게는 100% 넘는 수익률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리뷰를 해주신 종목들 중에 또 앞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 케어받으면서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하나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화면 크게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QR코드는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QR코드 입장은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기법의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자세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은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포인트를 한번 제가 상세하게 오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포인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다면 차트에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포착이 될 겁니다. 자, 이 신호 포착일을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포착일 이전에 보다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착일을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일에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인 매집이 뒤에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포착되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저점 매수, 기준봉 저가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신호 포착이래요.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자,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점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종가도 사실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이 종목,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포착 당일 고점,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런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신다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실제로 거래량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늘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늘어난다면 그냥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선 보류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다 등록하실 수 있게 다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식은 100%라는 거, 어떤 기법에는 100%라는 기법이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손절 추세선을 잘 대응하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거래들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가가 길게 떨어지고 있는 이 주식의 비중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본전 혹은 빨간불이 살짝만 켜져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은 계좌가 장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손실이 나올 수 있죠. 100%는 없기 때문에. 다만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짧아야 되는 거고 수익은 크게 챙길 수 있어야 좋은 기법이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니까
받아가셔서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예시 종목이라서 당분간은 그래도 좀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내용이 언제 보도가 됐냐면 올해 5월 29일에 보도가 됩니다. 자, 국내 최초다. 이거 굉장히 좀 큰 뉴스이긴 한데 이게 또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C사가 어디예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어디죠? CATL이죠. 자,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 굉장히 큰 뉴스죠.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언제 떴다? 5월 29일에 뜨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게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재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 자, 결정을 어디서 할까요? 이사회에서 할 거랍니다. 그죠? 자,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거고 결정 공시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사회에서 토의하고 공시가 된 순간부터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었냐? CATL사로부터, 그죠?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그리고 의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순간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부자들은 미리 알 수가 있는 재료의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런 대형 재료가 뜨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잡아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복합동박을 국내 최초로 설비를 하겠다. 요 5월 29일에 나온 때가 요 때입니다. 요 때예요. 자, 그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4월 19일. 한 달 전에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재료가 뜨기 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뭐라고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자, 매집이 시작되기 이전에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요. 포착이 되기 전에는 없어요. 포착된 직후부터 정말 신기하게 거래량 늘어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는 게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즉, 신호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뭐예요? 아, 이 재료를 알고 있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집 거래량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뉴스 이전부터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신호 포착일부터 늘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신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자, 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몇 퍼센트나 올랐냐? 10배거, 1000%가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손절 추세선 제가 이야기 들었죠. 이 노란 추세선, 이게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이 만약에 이때 잡았는데 7월에 이탈할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200%가 넘는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뉴스가 호재가 안 나오고 악재가 나와서 반대로 여기서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손절 추세선, 손절 이탈해봤자 마이너스 3% 안쪽이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이런 텐베거를 먹을 수도 있는 텐베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저점에서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을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야, 너는 그럼 옳은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이제 종목들을 보여드릴 거냐면 이 대표 리뷰 종목 이후에 그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종목들 혹은 그날 상한가 갔었던 종목들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전에 포착이 되었는지 오늘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에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모두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다 포착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아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온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이 카스, 물론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카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우하향을 하다가 요 신호 오늘 상한가를 가기 이전 한참 전에 이미 포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들이 이미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카스 같은 경우도 포착일로부터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23%가 올랐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요. 점 상한가입니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 상한가를 갔어요.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성건설이죠.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인데 추세가 우하향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들이 이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 기법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점 상한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매일매일 그날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는지 계속 증명드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호를 그냥 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보여드리고 설명드려봤자 체감이 안 갈 겁니다. 왜? 직접 사용해보시기 전까진 절대 체감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신호 받아가셔가지고 직접 검증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은 신호가 났을 때 매수를 하고 그럼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기법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10배거 무려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도 좀 큰 수익 내보고 싶다,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나도 차트에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자료집, 이 공부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손절 라인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나도 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화면에 크게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캔하면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름 3글자 보내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남은 올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기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똑똑한 돈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혹시 또 다른 기법도 있을까요? 예, 조금 더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다른 기법은 아니고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을 해서 단타 혹은 단기 기법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스피드머니,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스피드머니라는 명칭을 붙인 기법이 있습니다. 한번 바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머니가 다른 기법이 아니에요. 복잡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마트머니 신호는 뭐죠? 저점에서 매집이 시작될 때잖아요. 자, 시작될 때 포착이 되는 이제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근데 보통 주포들의 매집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지 1, 2주 만에 끝날지 혹은 3개월, 4개월 동안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예시 종목을 들었었던 태성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매집의 기간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스윙 투자라든지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단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자, 보통 거래량들이 이후에 늘어나게 되죠. 이게 매집입니다. 추가적인 매집인데 매집이 다 끝나고 출발을 할 때 그 출발하는 그 급소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스피드머니 기법이에요. 제가 바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거 다 아시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스피드머니 저항선이에요. 자, 어떤 종목이죠? G2파워입니다. 제가
이미 공약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증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등장을 하는 건 좋은데 스피드머니 저항선에 걸치거나 이 돌파를 해서 끝나는 경우 혹은 포착이 된 다음에 이후에 매집 이후에 돌파를 하는 경우 이때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한 스마트머니 종목들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때쯤에 한번 언급을 드렸고 바로 크게 시세가 나온 것을 증명을 드렸습니다. 대략 돌파율로부터 67%가 바로 나온 모습이고 이미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렸고 여전히 제가 대응 중인 그런 종목이죠. 자, 두 번째 스피드머니 종목은 바로 오늘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던 오리엔탈 종목이에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뜹니다. 근데 뜨고 나서 매집이 들어오다가 한참 뒤에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돌파를 하는 경우들은 어때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요때쯤에 저도 마찬가지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어때요? 바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략주를 드리는 것들 중에 한 달 뒤에 가는 것들이 있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이렇게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한 경우 이렇게 바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돌파 이후 42%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체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받아가셔서 직접 보이는 것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머니 기법은 스마트머니 기법을 단타로 활용한 버전인데요. 나는 짧은 방망이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크게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스마트머니 기법과 스피드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캔하면 뜨는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남은 10분 안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또 계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좀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시장 악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왔다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석을 한번 제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삼성전자만큼이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그런 종목이에요. 자, 전통적인 게임 주식이죠. 온라인 게임 RPG 관련 종목입니다. 자, 재료가 있었습니다. NC소프트에서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 이게 언제 출시가 되냐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자정에 넘어갈 때 자정에 출시가 돼요. 근데 이게 사전 예약자 수가 이 8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초기 평가가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2분기 때도 신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흥행을 했었던 주식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죠? NC소프트도 그렇다. 그리고 많이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 중에 90% 이상을 승인을 해서 400명을 좀 퇴사를 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대략 이제 지금 이번에 이런 이제 자본을 아끼기 위한 이 퇴사 권고로 인해서 한 1,000명 이상 이 인원이 감축될 거다. 인건비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비용만 감소를 하고 성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좋지 않은데 비용이 감소하는데 성장이 턴어라운드 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NC소프트가 이제 약간 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발표될 신작이 있지만 내년에도 아이온2라든지 LLL
택탄 이런 신작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비용은 저렴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월봉 차트에서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요 이제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게 2년 평균선입니다.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2년 평균선 맞닿아 있는데 똑똑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할 것 같고 돌파를 한다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 27일에 들어왔어요. 자, 거래량이 아직 막 적극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27만 원, 손절가 22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스토리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종목이에요. NC소프트는 누구나 아는 종목이지만 A스토리는 저게 무슨 종목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 음원 관련된 콘텐츠 쪽에서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재료가 이 STO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해서 법제화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동안 코인에 대한 과세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살짝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STO를 조금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AIMC가 NFT 사업에 대해서 두나무랑 협력을 했습니다. 두나무는 업비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NFT와에 대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STO 관련된 그 테마 흐름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왜 제가 이제 STO가 빨리 좀 할 수 있냐고 보냐면 SEC 의장, 그동안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분이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친암호화폐 인사분을 이 암호화폐 업계에 이력이 있었던 이 분을 SEC 의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지금 현재 93%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지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돼가지고 빠르게 다른 국가들로도 번져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블랙록의 CEO죠. 전 세계 이제 가장 큰 운용사입니다. 1위 운용사고 1경 이상의 돈을 운용을 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회사죠. 레리 핑크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금융자산의 마지막 진화 단계, 레벨업 단계는 토큰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STO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월에 실질적으로 지난 3월에 블랙록에서 출시한 토큰화 펀드 비드를 이용을 하면 미국채와 연동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이 발송하면 그 이용자의 지갑에 토큰 형태로 지급이 된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블랙록의 영향을 잘 봐야 돼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블랙록이 검정색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가장 많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STO를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후반부,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오히려 STO 쪽이 굉장히 저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테마가 어디냐? 저는 탑픽으로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STO를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2번이나 포착이 됐고 거래량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전공법입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매수로 봐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9,450원, 손절가 7,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2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게임주 NC소프트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작이 오늘 자정에 공개가 되는데 사전 예약자가 무려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차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로는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방송 관련 종목으로 A스토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9,450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나도 시장에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똑똑한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